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개론 맡고 있는 임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정 및 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복지와 군 사회복지.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이유가 지금 교과서에서는 교정복지하고 군사회복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첨가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교정복지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교정복지의 제도와 시설을 이해한다. 등등에 있죠. 우리는 현대사회는 빈부격차, 가족해체, 강력범죄, 마약 및 약물 중독, 자살, 성문제 등이 끊임없이 일탈행위와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정복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 실천가와 교정 분야 종사자,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그리고 국가가 주체가 돼서 범죄자와 우범자 또는 그들의 문제 여러가지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방지와 예방, 즉 이러므로서의 건전한 사회구현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정복지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감옥이죠. 감옥. 자, 옆에 그림에서 보는 우리 너구리죠. 네, 너구리가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자세로서 너구리가 지금 이것도 이제 감옥이죠. 철창 안에 갇혀진 사람, 동물. 자, 동물이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또한 드넓은 초원과 산속을 다니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의 그 고통을 또 반추해 볼 수 있죠. 자, 교정복지의 개념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 그들의 가족, 나아가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해결과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와 비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또 다른 부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 교정복지는 이제 범죄자와 교화에서 이제 전문 분야죠.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는 진정한 교화,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재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에 적응에 필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예방적 활동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교정복지는 여기 그림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제수복을 입고 제수복은 이렇게 식별하기 편한 밝은색 단색으로 많이 되어 있죠. 이런 교정복지의 이런 특성을 본다면은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죠. 공급 주체가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공공 부분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소년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주요 민간에서는 법인단체, 자원 봉사단체, 개인에 의한 서비스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주요 대상자는 범죄자, 비행 청소년, 그들의 또 가족, 또 일반 시민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청소년의 범죄 증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가정에서부터 비행청소년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용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수용시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교도소, 구치소죠, 보호감호소, 뭐 특수교도소, 여러 가지의 부분의 그 죄질과 죄 형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 그렇다면 교정복지의 기능을 본다면은 적응 기능과 원조 기능, 협력 기능, 보호 기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와 청소년을 적응을 돕는 기능, 또는 현실요법, 환경요법, 집단 지도, 교류 분석, 긍정적인 여러 가지의 문화 등을 활용하고 특수교도소의 활동 서비스, 치료 감호소, 여러 가지 범죄자와 청소년의 가족을 돕는 기능을 또 원조 기능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현대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상 보호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호 관찰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상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교정복지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또 교정복지의 부분에서 협력자, 안내자, 조력자, 옹호자, 상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표에서 보는 사진과 같이 이런 상담자가 협력자와 안내자와 조력자와 옹호자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교정,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좀 더 특수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시설에는 교정제도는 보호관찰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생보호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년보호처분제도가 있고, 치료감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감찰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감옥소의 형기를 맞춰서 일정한 이렇게 감옥소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간수가 보호를 통해서 그의 형량을 마치도록 특정한 공간에 가두어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죠. 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에서 조금 모범수나 나름대로 경범죄라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전문 직업교육 부분을 갱생보호제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18세 미만 소년 보호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생을 통해서 충분히 청소년기에 좀 실수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보호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많이들 진행되고 있죠. 또 치료감호제도라는 게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나 또는 마약과 아니면 뭐 성격적인 특히 살인자 코드에 여러 가지 출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사실상 많이. 자, 교정복지제도의 시설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지만 시설들이 대표적으로 18세 미만의 범죄자들한테 수용하는 소년원을 또 둘 수가 있어요. 소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 교도소 해서 이제 교도소가 어느 때 뭐라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특히 반항과 아니면은 이제 삐뚤어진 심성이 도저히 본인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안 돼서 다른 부분으로 분출하고 그래서 소년원에까지 가고 그런 이제 자괴감, 소년원에 갔다는 그런 자괴감들이 표출이 돼서 상당히 또 어려운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에 도래를 해서도 계속 들락날락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법인의 범주가 아니라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그런 교화 그런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은 예산과 적절한 전문가들의 편성이 필요로 하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한테 참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들의 그런 방향성에 좋은 방향성에 노력을 해주는 것이 국가가 교화 프로그램,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 교정 그 복지사와 함께 같이 해나가야 될 또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군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나 동영상으로 제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교정복지나 군사회복지가 저희 교과서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특수한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심리작용들을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 철학에서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해야 되죠. 군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군사회복지의 개념을 놓고 본다면은 군사회복지의 한 실천 분야로서 군의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의 구성원인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전문 프로그램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실천 방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그 개념이 있죠. 자, 우리는 2008년 3월 군인 복지기본법의 시행으로 군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 수행을 전념할 수 있고 군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사회복지의 목적이 그렇다 하면은 자, 우리가 군사회복지의 어떤 실천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세컨더리 세팅 이 실천 뭐 어떤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군사회복지의 1차적 목적은 군조직의 본래 목적인 뭐겠습니까? 목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부분에 불변의 소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군 사회복지사의 실천 목적에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군사의 복지의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군의 사회복지 실천은 항상 국가안보와 직결된 복지 마인드가 실천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군 사회복지는 군인과 그의 가족들의 웰빙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서의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 사회복지는 군인과 사병의 인권 향상에 인권이라는 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회복지는 현재 체계 아래 실천되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실천 서비스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한 그런 부분서부터 좀 더 군사 로봇 문화가 전면 도입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이 해야 될 역할이나 어떤 전투의 개념보다는 군의 행정 시스템상의 변화가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또 정의할 수도 있죠. 그 필요성에서 우리는 군사회복지는 우수 인력을 획득과 양성 기능과 정예 강군 육성, 안정적인 가정생활 보장 기능, 결국에는 강력한 국가주권의 위상을 제고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군이 요구하는 그런 향상된 플러스 200%, 300% 향상된 그런 것이 되려면 군사회복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떻다? 국방개혁 2002년에 각 군별 추진 개혁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 부록과 기본 정책서에 각 군의 인사 정책서에 복지 분야에 대한 별책 발전 계획들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혹행위로 우리의 귀중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사병들이 크게 다치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군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현재의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군의 경우에는 복지종합발전계획서를 통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고 그래서 많은 감독을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국방부와 각 군의 본부의 복지 정책을 군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과 군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군 복지 서비스의 관리 운영으로 우리는 그 군사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정책과 이런 방향성에서 우리는 그러면 군 사회복지의 행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군 사회복지 행정은 군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것으로 오늘날 군 행정이 사실상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 방법에 여러 가지 과학화되고 그런 자동화된 그런 부분이 군 행정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기승전결 또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러나 제한된 국방 예산과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그러니까 군 사회복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군의 복지 정책에 표현된 추상적인 것들이 군사의 복지의 대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유무형의 사회적 서비스가 우리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 철저하게 뒷받침되면서 그 행정이라는 부분이 체계화되고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군사회복지사의 전문가 도입과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군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나열을 보겠습니다. 첫째, 군 사회복지 행정은 군의 행정 이념에 따라 결정되며 군의 사법, 군의 복지법 등의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군 사회복지행정은 군의 복지행정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관련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또 미치고요. 군 사회복지행정은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그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의한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개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군의 조직의 특수한 그 조직입니다. 군 막사에 여러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죠. 거기에는 무기가 지급이 되고 그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부분에서는 누구나가 알고 살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 생활이라 그러는데 그 내부 생활에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무를 같이 꽃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매뉴얼하고 그 매뉴얼에 의한 대체 방향들이 사실상 선진국형의 군 행정에서는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군사회복지 행정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다면은 군사회복지는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군과 민간의 조직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의 제복을 입고 무엇인가를 이런 복지나 이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인문학적인 방법의 부분에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한 명과 군인 두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나는 얘기죠. 그러나 우픈 현실이죠.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웃지 못할 그런 군 조직에 대한 또 폐쇄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러므로 해서 군 사회복지 행정의 효과적이고 선진화적인 체계 전달의 합리성과 어떤 전달 체계가 어느 날 망가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그들이 얼마나 단절되며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놓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군 조직 내에 군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사례 모형에서 전문 군 사회복지사가 상담자로서의 역할, 또 해결사로서의 역할, 조력자로서의 역할, 즉 그런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가의 입장이기도 하고 현장 교육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치료자이며 촉진자이며 중재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무기를 갖고 있는 특수한 조직이에요. 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사실상은 이 조직의 어떤 우발적인 심리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피해자가 양성이 되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의 고리가 깨져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 깨지면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병 교수는 그래서 이 과목을 체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군 교정복지사의 역할과 또 군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이 사진에 보면 어떤 젊은 여자분이 드넓은 초원 위에 자유롭게 뛸 것 같죠? 예.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영상이 바로 돌아가질 않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스틸 화면만 나와서 아쉽긴 한데 오늘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갇혀져 있다. 창살에 묶여져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 어떤 그림을 하나 넣어보겠어요. 자, 창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공간인데, 자, 이것이 밖에 있는 창살이냐, 안에 있는 창살이냐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아주 엄청난 심리적인 갈등 요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창살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그려서 뭐 섬세하지는 않지만, 자, 이 창살을 보고 우리는 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정 프로그램이나 군 복지 프로그램이나 갇혀진 창살에 있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느 의무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일정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 창살은 과연 이 여성 그림으로서는 밖에 있는데 그러면 이 창살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죠?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이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죠? 그렇죠.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를 느끼고 내 자아가 이 창살 안에 있는가 창살 밖에 있는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기보다는 인생의 삶의 라이프의 사이클 곡선에서 우리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대학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이런 교정 사회복지사나 군 사회복지사의 이런 특수 사회복지사 분들이 될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 보실 분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런 특수한 사회복지사에 도전하는 것도 또 다른 내가 다른 사회복지사의 멋진 인생을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려움에 눈물 짓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경민 라이프 코칭가의 우리 에서 사회복지 캐롤을 맡고 있는 저 임광영 교수가 여러 가지 부분의 교정 프로그램 사회복지와 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